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이제 앞에 제가 중투 한 분을 이렇게 갖고 나왔는데요. 어, 가을철 전시 좀 늦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. 지금 거의 다 전시회가 여배품 전시회가 끝나가고 이번 주에 주말에 그 한국란년 앞에 보령 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애란 옆에 하고 한춘인가요? 저쪽 월성인가 어디서 하죠? 그리고 몇 군데 더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시회가 거의 아마 여배품 가을 전시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. 자, 그러나 이제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워낙 잘 아시니까 그동안 잘 하셨을 것 같고요. 저희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. 예, 지금 입문자도 계시고 그리고 그동안 홀로 꾸준히 해오시면서 이런 뭐 유튜브라든가 또는 뭐 잡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 단체 온라인 단체에 가입해서 이렇게 배우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실 겁니다. 이제 그런 분들 또 언젠가는 또 온라인 상으로도 물론 전시도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전시할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여배품 전시의 출품은 어떻게 하는지 요거를 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자, 앞에 이제 잘 키우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. 지금 보시면 촉수가 몇 촉이나 될까요?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 촉. 열 촉의 중투인데 보면은 잎끝 하나 안 타고 탄 데가 있나요? 잎끝 탄 데가 하나도 없죠. 이런 정도면은 전시에 내도 무난할 정도로. 다만 흠이 좀 있다면 이 안에 무늬 발생력이 조금 뭐랄까요? 노란색이 좀 강하게 나타났으면 아쉬움이 좀 있죠. 그게 좀 약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정도면 출품할 수 있는 작품 수준이 됩니다. 물론 이거보다 촉수 적어도 돼요. 뭐 세 촉 정도만 돼도 되고 또 나름대로 어떤 그 모양이 있거나 매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출품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제 출품하는 게 보면은 명명품도 있지만 무명품도 있고 그 다음에 기대품 이렇게 조금 세분화해서 내기도 합니다. 그리고 내는 분야가 중투호, 복륜, 뭐 사피, 호피반, 그리고 서호반, 서반, 그 다음에 이제 중복으로 나타나는 거 있죠. 자, 제가 촬영만 하면은 영락없이 전화가 오죠. 자, 그러면은 이제 중복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이 이제 단엽도 있고 단엽종, 환엽, 입변 이렇게 이제 아주 세분화돼서 여배품 전시를 하는데요. 뭐 기업도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중복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예를 들어 이 중투의 단엽 지금 뭐 있죠. 한 몇 종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전시에서 사실상 아주 큰 상을 휩쓸죠.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태황인가요? 그것도 있고 왕중왕도 있고 그 외에도 무명도 좀 몇 가지가 있고요. 그렇게 해서 이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 복륜에 또 단엽하고 또 겹쳐서 나타나는 게 있죠. 뭐 신라라든가 그 외에도 몇 품종이 더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서호반은 아예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자 그리고 또 산반도 있죠. 자,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복계를 나타나는 것이 훨씬 더 희소 가치가 높아지잖아요. 작품성도 우리가 희소 가치가 높으면 작품성 또한 높아 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시선을 끌고 심사위원들한테도 주목을 더 받게 되죠. 전시에서 물론 이제 우열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작품을 보여주는 그 자체도 문화를 이끌어가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디다 출품을 해서 자기 거를 보여주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지만이 난문화라는 게 길게 유지가 되고 정착을 할 수 있는 거죠.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죠? 네, 그렇게 돼야지만이 이 문화는 오래 가는 거고,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어떤 뭐랄까요, 탄탄해지는 조직이 될 수도 있고,
그 문화가 아주 형성하는데 굉장히 이제 광범위하게 확대도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춰지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나는 흔히들 그러십니다. 그냥 아니요 나는 공개 안 할 거요. 나 그냥 이대로 보고 나 혼자 보고 즐길 거야.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. 공유하는 거는 보여주고 이거 자랑이 아니거든요. 문화를 이끌어 간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죠.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보면 공감하시는 분도 있지만 전혀 거기에 공감 안 는 분도 계십니다. 뭐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런 좀 많은 사람들한테 평가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. 자기의 그 키운 배양 예쁘게 키운 모습을 보여주는 건 그만큼 그것도 가치도 높이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난 문화를 이어가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.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. 자, 그러면 이제 출품할 때 어떻게 출품을 해야 되는지 이거 중요하죠. 자, 출품은 이거를 배양실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앞에도 보면 난석이 이렇게 이끼도 껴 있고요. 별로 그렇게 썩 미관상 보기가 안 좋습니다. 그러면 이거를 일단은 먼저 좀 덜어내고요. 좀 덜어냈습니다. 그러고 전시용 쉽게 얘기하면은 저게 있어요. 그 전용 화장토가 있습니다. 자, 그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 그 전시장에 가보시면 확실히 한 것과 안 한 것 차이가 있습니다.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여기서 화장토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걸로 주로 이제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. 이렇게 그 화산석 약간 붉은색의 화산석하고 조곡토를 섞어서 좀 어둡게 만들어 놓는 정도. 자, 그러면은 아무래도 훨씬 더 대비가 있겠죠. 뒤에까지 뒤에가 좀 보기가 안 좋은데요. 자, 뿌리가 드러날 정도면 안 되니까 자, 이런 정도로 채워줍니다. 지금 이제 그러면 좀 전에 저 있을 때하고는 화장토만 있을 때하고는 좀 모양이 달라 보이죠? 아무래도 좀 더 깔끔해 보입니다. 자, 그리고 잎을 잎을 좀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배양실에 있다 보니까 농약도 하고 비료도 주고 하니까 이렇게 희뜩희뜩한 부분들이 있어요. 보이시죠?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뭐 염류축적이라고도 하고 백태라고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자, 요거는 대부분 이제 보면은 뭐 휴지로 닦고 이러거든요. 자, 이 표면에는 왁스층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병충해로부터 그다음에 밖에 이물질로부터 보호하려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이 왁스층을 만드는데 그게 깎여 나가요.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즈 같은 걸로 닦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뭐 알코올로 닦는 분도 있고 맥주로 닦는 분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맹물로 닦는 게 사실 더 좋습니다. 가급적 자극이 되지 않는 식물한테 자극이 되지 않는 걸로 닦아내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.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닦아내세요. 닦아내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화분 겉 표면이 깔끔하게 있어야 돼요. 지금 이 정도면 좀 어느 정도 깔끔한데 이게 키우시다 보면 이끼가 몸에도 껴요. 물 자주 주시는 분들은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. 그러면 그 부분이 이끼가 끼면은 출품 성이 없다 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칫솔로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물은 이제 현재 온도를 이용해서 칫솔로 문지를 넣으면 애지간하면 벗겨집니다. 증이나 안 벗겨지면은 그 어떤 솔이 있냐면은 그 쇠솔도 있습니다. 그 살살 벗겨내면 애지간하면 다 벗겨지고 또 쇠솔을 말고도 뭐가 있느냐면 그 신주솔도 있어요. 신주솔은 잘 벗겨지지는 않는데 약하게 있는 정도는 벗겨집니다. 이제 쇠솔로 해야 될 거는 주로 뭐냐면은 이제 백태 꼈을 때는 그걸 좀 하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자, 출품하기 전날 또는
출품 당일날 오후에 접수를 한다면 오전에 물을 흠뻑 주세요. 예, 흠뻑 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 전시 기간에 거기는 환경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까? 그런 거를 좀 더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합니다. 그리고 입이 이렇게 이제 촉수가 많을 경우는 입이 많이 꼬여져 있다든가 다른 데로 가서 휘어져 있으면 그걸 반드시 펴주시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화분 위에 이제 알루미늄 호일로 싸도 되고, 그 다음에 이 망으로 해서 이동할 때 화장토가 유실이 되지 않게 이렇게 싸시면 출품이 가능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접수를 하시면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출품을 했어요. 그러면은 뭐 라벨 붙이고, 그 다음에 이제 심사를 통해서 심사가 끝나면 이제 각자 디스플레이를 하겠죠. 그러면 이제 디스플레이가 딱 되고 전시가 딱 끝나면 이제 반출을 합니다. 반출을 해서 이제 각자 이제 접수를 했던 것을 표를 가지고 이제 각 나무별로 이제 분배를 해서 가져가죠. 가져오면은 반드시 정향이라는 걸 또 합니다. 그 정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, 그러면은 정향이라는 것은 약간 우리 활력제를 섞어서 밑에다 놓고 하단에다 빛이 닿지 않는 데 놓고 흠뻑 줍니다. 자, 그렇게 하면은 그 전시장에서 온도가 약간 높아요, 난실보다. 그러면 거기서 받은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.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전시를 갔다 올 수가 있죠. 흔히 전시장 갔다 와서 난초가 무너졌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. 그거는 본인이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실제로는 그럴 일이 없어요.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약간 데미지가 있겠죠. 근데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을 하지를 못했어요. 무슨 얘기냐면 철저히 관리를 한다는 뜻입니다. 봄철 꿀도 마찬가지거든요. 그때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, 그때도 관리를 잘 하시면 꽃 여러 대, 뭐 7, 8대 달아도 큰 무리가 없어요. 그러고도 잘 키우시는 분 정말 많거든요. 그런 건 그때 가서 또 다시 말씀드리고, 오늘은 여배품 가을 전시 출품의 목적, 이유, 그 다음에 출품 요령, 그리고 반출한 이후에 다시 난실로 들어갔을 때 관리 방법,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.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